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남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고향의 하늘도 맑은 듯 흐린 듯 구름은 끼어 있습니다만은 천고마비의 계절을 느끼게 만듭니다. 긴 연휴인데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방송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가 열흘 만에 대안 노선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종점은 두 차례나 바뀌었고 불과 착수계를 제출하고 닷새 만에 새 노선 도면 파일이 생성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누구 쪽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까? 김건희 일가당 쪽으로 변경하려고 한 것이죠. 자, 원래는 이제 고속도로 노선을 열흘 만에 설계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당연히 용역사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죠. 특검은 당선 직후 대통령 측근이 직접 강상면 일대를 지목했다는 진술과 김건희 일가가 토지보상에서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노선이 민간업체의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사전 설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위기는 합당으로 풀 수 없다라면서 전국 1256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정면 경쟁하겠다면서 독과점 구조가 부패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디어 발톱을 보이는군요. 반면 서울, 부산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조국 혁신당이 서울, 부산에 후보를 내봐야 되겠습니까? 조국 위원장은 당 지지율을 내년 초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무진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직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권을 남용한 죗값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 고발을 겨냥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은 본회의 직전에 삭제했지만 여야 충돌은 여전합니다. 대신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증인 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넣었는데요. 앞으로 국회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며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위원 과반이 고발을 할 수 있고 또한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도 최대 4개월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전날 민주당 단독 처리로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이 통과되자 잘리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 숙청이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희생양 코스프레라면서 맞받아 쳤지요. 여야가 부딪히는 가운데 국회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잇따라 통과시키며 경랑의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주목됩니다. 갈등과 불신으로 흔들리는 민주주의 세계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는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미래 포럼을 앞두고 한겨레가 찾은 현장은 바로 순위 투표제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2019년 주민투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 2021년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권자가 후보를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을 1위, 2위, 3위 이렇게 1, 2, 3순위로 적어서 투표하면 과반을 얻을 때까지 표를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 유색 인종 의원이 급증했고 35살 이하의 청년 정치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거티브 대신에 협력 캠페인이 자리 잡으면서 정치 문화도 변했다는 것이죠. 다만 복잡한 방식 때문에 정보 소외계층의 참여 어려움, 노인이라든지 문맹 유권자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고 개표 지연 같은 그런 한계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76%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을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순위 투표제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겨레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82살 임모 씨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잊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지만 수시 적성 검사에 합격해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 환자 100명 중에 6명은 임 씨처럼 검사를 신청해서 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심의를 받은 1235명 가운데 불합격자는 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합격이나 유예로 면허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증상이 들쑥날쑥해서 위험성이 크다며 제도가 허술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운전사고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도 인지 기능 저하와 길 잃기가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 서류 심사보다는 실차 주행 평가 등 현실적 운전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 이어집니다. 네, 불이 직접 나진 않았지만 시스템 손상 우려 때문에 가동을 멈췄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2층과 3층, 4층의 전산망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밤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39개의 시스템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화재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 647개 가운데 대략 6% 정도가 복구된 셈인데요. 이번 사태는 데이터 자체는 백업을 해도 정작 운영 전산망은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시범 사업만 겨우 진행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근거 법률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지 3주 만입니다. 왕 부장의 초청으로 방중이 이뤄졌습니다. 2022년 취임 후 최 외무상의 첫 단독 방중이고 중국 외교수장과의 대면 회동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공동 이익을 수호하겠다.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패권주의 반대와 일방주의 저지를 각각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걸로 분석됩니다. 복자가 새겨진 빨간색 가방에 전통 과자와 한국 양념장, 불닭볶음면 등을 넣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올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을 겨냥해 준비한 복주머니, 이른바 포춘백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넘게 늘었습니다. 관광업계는 무비자 제도 시행에 이어 다음 달 초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있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他说暂时还不行，所以我这次还是签证来的。但是如果是免签的话呢，我肯定会经常来韩国。 면세점뿐 아니라 뷰티와 패션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통업체, 또 체험형이나 테마형 관광 수요를 노리는 의료와 공연, 식품업계 등도 6호의 귀환을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